국제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무역 규범 확립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렵습니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섣불리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는 그간 해외 데이터 이동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설계한 표준에 따라 개방폭을 급격하게 확대하면 국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만드는 중견국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DEPA에 가입 의사를 통보했고 싱가포르와는 따로 DPA를 맺으려는 노력을, 유럽연합과는 디지털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을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는 현재 1대1 FTA에서 디지털 관련 규범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 분야는 국가 간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 밝히는 바입니다. 찬성 측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버 금지와 조치가 한국에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항 하나가 한국에 유리하다고 해서 어떻게 이 협약 전체를 미국 주도 협약 전체를 가입할 수 있다는 건지 그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입론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지역화 금지 조항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장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기업은 고용자 수가 25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장벽에 관한 규정이 명시화된다면 낮은 수준의 합의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대외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데이터 이동의 시급성을 높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란 사실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 무역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ISMCA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칙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측은 어떠한 빈도를 기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쭙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 이전에서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EU 모두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데이터에는 EU의 경우에는 여기서 언급한 데이터에는 소비자 정보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EU 또한 소비자 정보 보호를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요. 데이터 제공에 차등화를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개인정보법이 있듯이 EU에도 GDPR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GDPR은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시에는 교역 상대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이전하는데요.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개인정보법을 비롯한 일종의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교역 상대국과의 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방국인 점, 일종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에 참가하게 된다면 참가국끼리는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 이외의 국가와 데이터 이전을 하고자 할 때 GDPR 같이 기준을 정하여 판단 후 교역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미국과 EU는 저희 대한민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 현지화 금지라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하는 국가에서 데이터 서버를 거기다 두느냐 마느냐 그것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건데요. 미국은 데이터 현지화 금지 의무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관철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는 북한이라는 안보적 위협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많은 해킹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민간 기업의 해킹을 주도하고 있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안보적인 위협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주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이후에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2019년도 기준 세계 10대 기업의 중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클라우드 컴퓨터 분야도 미국 4개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는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안보적 문제 같은 경우 회원국 간 데이터 정보 제공 시 차등적 데이터 정보를 차등화시켜 회원국에 공유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찬성 측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유리한 협정입니다. 그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많으며 수출 이익은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관세 수입보다 많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익 규모는 7,200억으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관세 수입은 139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12조 2천억 원, 소프트웨어 수출은 16조 4천억 원, 전자석 전송을 통한 수익보다 15에서 20배 이상 많습니다. 이는 곧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 수입은 미미한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 무역 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스콘팀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그것이 미국 주도여야 하냐는 점입니다. 저희가 자료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해외 데이터 이동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설계한 표준에 따라 개방폭을 급격하게 확대한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경제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것이 미국 주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저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콘팀께서는 아까 이렇게 개인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2013년 복수국 간 서비스 무역 협정 TISA가 협상 개시된 이후 21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그런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더합니다. 네,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1대1 한미 FTA에서 디지털 관련 규범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데이터 주권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5조 9천억 원, IT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8조 9천억 원, 게임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15조 2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서비스 규모인 24조 1천억 원에 비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규모는 5조 9천억 원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게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서비스 시장 규모의 24%입니다. 반대측에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였을 때 그 점유율도 높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의 경우 윈도우 체제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만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투자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디지털 주권적인 문제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K 콘텐츠 산업이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BTS 등의 모두 해외 시장에서 한국이 디지털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깊은 관련을 가진 신산업 분야 혹은 한국의 수출과 관련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입지를 다져 디지털 주권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미 FTA 2011년도에 비준된 12년도에 비준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뭐 오징어 게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거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지금 한국이 그렇게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저희가 K 웹툰, K 팝, K 영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등등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수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미국 주도가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이 그렇게 싱가포르나 호주나 중동국들과 함께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더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역적인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건 단순히 뭐 데이터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문제만을 포괄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한데 WTO도 출범하는 데에는 7년이 걸렸습니다. 과연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출범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꼭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찬성 측에서 디지털 무역 협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시간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측에서 저희가 반대 측입니다. 네. 그 찬성 측에서는 디지털 무역 협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왜 그것이 하필 미국 주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점이 저희는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한국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해야 되냐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우방국인 점, 그리고 또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5I즈에 대한 한국이 추가 참여가 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어서 회원국 간 데이터 정보를 공유해서 상호 간 디지털 안보 공백을 메꾸기 위한 디지털 공조 체계를 갖춰 여러 디지털 안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R&D 프로그램. 그리고 또한 한미 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디지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언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함께 협조를 한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흡수하기 때문에 해외로의 진출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대상이 저희는 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이 제시를 하고 있는 서버 현지화 금지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동의한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하필 미국 주도냐라고 여쭤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답변이 이제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방국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협정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협정에 우리나라까지 꼭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겠죠. 우리나라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아까 인용했던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TPP 등의 트럼프가 TPP 협의를 파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미국 주도 무역 협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다음 정권 와서는 이런 무역 협정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때처럼 정말 이렇게 다시 파기가 되어서 이렇게 이 무역 협정 자체가 흐지부지 된다면 과연 우리가 믿고 미국 주도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 봤을 때 그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글로벌 흥행에 따른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 사례를 봤을 때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진출하기 전에는 한국의 방송 체계는 고질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방송사에서는 드라마 제작이 얼마나 흥행하지 모르기 때문에 제작비의 80%만을 지급하였고 부족한 제작비에 스태프들의 임금체불 문제, 과로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물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양산형 콘텐츠 제작으로 콘텐츠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생긴 경제적 파급 효과는 5조 6천억 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 인원은 1만 6천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체결한다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국익 확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체결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차승철 말씀 감사합니다.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고질적인 드라마 제작 환경, 그것은 저희 오늘 토론 논점과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논문 때 따르면은 디지털 무역 장벽과 애로사항의 해결 시급성을 강조하는 기업군은 대기업 쪽보다는 대부분 고용자 수가 25인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무역 협정,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WTO도 출범하는데 7년이 걸렸고 협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출범하는데 빠른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서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히려 지금 싱가포르가 중견국으로서 디지털 무역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자강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자국의 그렇게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저희는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에 의하면 저희가 수입하는 금액보다 수출하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디지털 협정에 따라서 저희가 해외 진출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과하게 제재를 하거나 디지털 무역 협정의 체결에 오래 걸린다고 저희가 망설이게 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으로부터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입니다. 지금 애로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외국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이 무역협정 자체가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부분이 디지털 분야에 한해서 정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게 맞는지라는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입보다 수출이 현재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디지털 분야가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통상 경제정책에 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송물에 따른 수출 통계치가 과연 합당한 근거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출에는 게임, 영화, 드라마 등이 포함되어 총 12조 2천억 원의 수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국-싱가포르 협정, 한국-호주 협정 등은 계속 국가적인 논의 사항이고 추가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국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희가 DEPA에 가입을 지금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DEPA에 가입을 하면은 아시아경제 2021년도 7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대외경제연구원이 한국이 DEPA에 가입할 시에 실질적인 국내 총생산 GDP죠. GDP가 연간 4억 9,8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DEPA로도 충분히 저희가 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물론 DEP 가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 추가 가입을 통해 국익 증진에 향상된다면 마땅히 가입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첨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 장벽을 낮춰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기업은 고용자 수가 25 미만인 중소기업이었고요. 그분들이 얘기를 했던 것은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버 현지화가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 원칙을 지켜야 됐을 때 초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주도의 협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현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반대팀의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토론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대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까 자료로서 반박을 드렸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파기했듯 이 한국과 미국의 정권의 불안전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디지털 무역 협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며 미국이 주도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상위 기업이 많이 포진한 미국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누구나 다 선구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선구자가 되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꼭 디지털 무역협정, 새로운 영역에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초기 단계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긴 만큼 그 시간에 우리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자강적이고 자율적이고 또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반대 측의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